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목을 매서 죽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문 여는 순간 당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 금액 약 12억 원. 3년간 해외 도피 끝에 잡힌 그녀의 대범하고 지능적인 신종 사기 수법 취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 주변에서 이미 소문이 잦아있는데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전세가 진짜 귀해요. 부동산은 오피스텔 전세가 왜 이렇게 많냐고 우리끼리 그랬거든. 그게 그거였더라고. 우리 혼자서 많이 그러니까 다른 하니까 좀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래서. 평소 다른 중개업자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혼자 일을 했다는 피의자. 동종업자들도 뭔가 수상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수법을 썼던 것일까요? 계약을 해달라는 걸 위험한 것을 기하로 해서 임차인들에게는 전세 계약금을 받고 전세 계약서를 작성, 위조를 해서 전세 계약금 중 일부는 월세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전세 계약금을 피해자들에게 편취해서 외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입니다. 세입자들과 허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주고 그 차익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적게는 5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총 31명의 세입자에게 약 1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돈을 편취한 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우선 도주를 했고 이후 중국으로 다시 밀국해서 생활을 하다가 불법 체류자로 단속이 되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해외 도피 3년 만에 피의자는 검거됐지만 피해자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1년 동안 소송까지 진행했었다는 김순자 씨. 긴 소송을 통해 얻은 것은 마음의 상처뿐입니다.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왜 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 식당 다니면서 힘들게 모아온 거지. 아직도 옛집 근처만 오면 가슴이 아프다는데요. 계약 당시 수상한 점은 없었을까요? 전세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기 그 집만은 아니. 그리고 누가 부동산을 의심하고 집을 얻으러 다니지. 아무 의심 없이 계약서에 찍은 도장이 화근이었습니다. 주인 집에서 나가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그만 살으라고. 강제로 빼낼 수 있으니까 나가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조된 계약서라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데요. 사건 당시 피의자와 작성한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다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집주인분이 들고 계시던 계약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름이 다르네요. 그렇죠. 집주인은 월세 계약할 때는 저분하고 계약을 하신 거죠. 집주인의 전세 계약서에는 세입자란에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서를 또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건넨 집주인이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원래 자기한테 다 맡겨가지고 하는 거라 위임을 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집주인하고 통화는 했어요. 당시에 집주인이 외국 출장을 가했다고 해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통화상으로 부동산에 위임했으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된다. 그렇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집주인 없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세 임대차 계약 업무를 위임했는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 위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거든요. 위임하신 사실이 있으세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도장을 이렇게 직접 주거나 한 적도 없으시고요. 예. 전세 임대차 계약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집주인. 철저한 계산하에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인중개업자가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일까요? 업자가 없는 데는 하지 않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했겠죠. 내가 사업 좀 하셨던 분한테. 그런데 실제로 집주인 없이 공인중개사가 월세 임대차 계약 업무를 하는 일이 흔하다는데요. 집주인 중 멀리 거주하거나 바쁠 경우 중개인에게 믿고 맡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장의 계약서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등본도 뭐 조작하면 되는 거 요즘 다 위조 주민등록증이나 뭐라고 다 조작하려고 하면 다 하잖아요. 피의자가 검거된 지금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이 사람을 중개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승소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결국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